기무사 문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탄핵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 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네.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지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모수의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딱 정도 되면은 5.17입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계속 되는 투피를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난리치느냐라는 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자사가 거명이 되면 네. 기자들 못 참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아니. 신문 일면에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보도검열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장 형사처벌. 최악의 경우에는 매체 등록 취소까지 그러니까요. 검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야죠.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은 예?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믿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마 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고 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릴 예. 거는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네. 이 기무사 문건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봅니다. 됩니다. 예. 예.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많았었죠. 네. 그리고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그때는 권한대행 그냥-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때는 그냥 그냥 농담 네. 혹은 그냥 웃음 네.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만 보일 사안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권한대행 되자마자 제일 처음 내린 얘기가 뭐였냐면 폭력 집회 엄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폭력 집회 엄단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왜 찍었을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혹시 점점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가 참고인으로 부르겠지만 어쨌든 네. 소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본질 비껴간 표적 수사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워낙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특검의 태도라든가 일부 언론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건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특검팀의 출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네.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예. 타결이었다라는 예. 그런 해석이 예. 많았는데 드루킹 사건보다 사실 더 문제가 많았던 게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 의혹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건 지금 레이더에서 언론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의 뭐 맞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나 아니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도 그렇지만 그 지난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매크로를 돌렸냐? 네. 그리고 이 매크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지금은 지사지만 네. 뭐 개입한 내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한 게 있느냐? 네. 민주당이 사무실을 제공했느냐? 이게 포커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다 없어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격가지에 사실 드루킹 특검의 격가지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특검의 어떤 최근의 브리핑이라든가 언론 보도는 네. 노회찬 의원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이 뭐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이 그럼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의혹은 제대로 보도를 했느냐? 네.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좀 반성할 부분이 많고요. 특검팀의 어떤 그런 브리핑이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도 네. 상당히 좀 격가지를 지나치게 확대한 측면이 있다. 이건 한번 반성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검이 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합니다. 거죠. 예. 그렇지만 과도하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 사실 공포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차별하게 그렇죠. 나온다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주의 깊게 언론이 그리고 수사당국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무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무슨 얘기냐면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그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 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예.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 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좀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계속 쓰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딱 되면은 5.17입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대서특필을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난리치느냐라는 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에 자사가 거명이 되면 네. 기자들 못 참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아니. 신문 일면에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보도검열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장 형사처벌. 최악의 경우에는 매체 등록 취소까지 그러니까요. 검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야죠.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은 예?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믿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마 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고 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릴 예. 거는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네. 이 기무사 문건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봅니다. 됩니다. 예. 예.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많았었죠. 네. 그리고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그때는 권한대행 그냥-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때는 그냥 그냥 농담 네. 혹은 그냥 웃음 네.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만 보여서는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권한대행 되자마자 제일 처음 내린 얘기가 뭐였냐면 폭력 집회 엄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폭력 집회 엄단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왜 찍었을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혹시 점점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제대로 된 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사가 참고인. 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이 그럼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의혹은 제대로 보도를 했느냐? 네.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좀 반성할 부분이 많고요. 특검팀의 어떤 그런 브리핑이라든가 수사 진행 상황도 네. 상당히 좀 격가지를 지나치게 확대한 측면이 있다. 이건 한번 반성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검이 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합니다. 거죠. 예. 그렇지만 과도하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다거나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 사실 공포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차별하게 그렇죠. 나온다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주의 깊게 언론이 그리고 수사당국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무사 문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기무사 문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새 뉴스입니다. 이게 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예. 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예. 무슨 얘기냐면요. 네. 탄핵 정부 당시에 네. 계엄령 발동이 즉각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기획이라든가 이게 한번 검토했던 그런 문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실행까지 좀 감안해서 그렇죠. 만든 문건이었다는 쪽에 점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사건 때 그렇죠.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나왔으면 국가전복 계획을 한 건데 그렇죠.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 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네.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부어야 할 언론과 정당이 네. 조용합니다. 사실 오늘 그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중동이라는 그런 네. 카테고리로 묶였잖아요. 예. 근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면, 사회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조선일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면인가요? 아주 길게 사이드로 네. 그냥 썼던데. 좀 상식적인 일단 지면 기사를, 배치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보도검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진짜 KBS,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요. 네. 그 보도검열을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 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좀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모순의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5.17입니다.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대서특필을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난리치느냐라는 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에 자사가 거명이 되면 네. 기자들 못 참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아니. 신문 일면에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보도검열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장 형사처벌. 최악의 경우에는 그 권한대행 되자마자 제일 처음 내린 얘기가 뭐였냐면 폭력 집회 엄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폭력 집회 엄단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왜 찍었을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혹시 점점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소환 것 같습니다. 조사가 참고인으로 부르겠지만 어쨌든 네. 소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본질 비껴간 표적 수사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뭐 워낙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특검의 태도라든가 일부 언론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건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특검팀의 출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네.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예. 타결이었다라는 예. 그런 해석이 예. 많았는데 드루킹 사건보다 사실 더 문제가 많았던 게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 의혹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지금 레이더에서 언론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의 뭐 맞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나 아니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의 매크로 조작도 그렇지만 이거 지난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매크로를 돌렸냐? 네. 그리고 이 매크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지금은 지사지만 네. 뭐 개입한 내용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한 게 있느냐? 네. 민주당이 사무실을 제공했느냐? 이게 포커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다 없어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격가지에 사실 드루킹 특검의 격가지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특검의 어떤 최근의 브리핑이라든가 언론 보도는 네. 노회찬 의원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됐고 했을 경우에 네. 1차는 경고 조치,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및 출국 금지, 이 외신을 지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을 또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모순의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반을 할 경우에는 네. 아예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5.17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언론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대서특필을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죠. 사안인데 조선일보 지면은 예. 대단히 좀 비상식적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소극적이고 거의 안 다루고 사실상 이거 그냥 계획 검토 문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난리치느냐라는 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자사가 거명이 되면 네.
기자들 못 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기 이름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아니. 신문 일면에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한 줄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보도검열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장 형사처벌. 최악의 경우에는 매체 등록 취소까지 그러니까요. 검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야죠.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그런 생각은 예?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믿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마 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고 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릴 예. 거는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네. 이 기무사 문건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봅니다. 됩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많았었죠. 네. 그리고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그때는 권한대행 그냥- 시계를 왜 찍었을까? 그때는 그냥 뭐 그냥 농담 네. 혹은 그냥 웃음 네.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기무사 문건을 보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만 보여서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